세상에는 기억되어야 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론 가슴 아픈 역사일 수도, 환희의 기억일 수도 있겠지요. 기억의 지속에서는 우리가 스치듯 지나가는,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날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임종수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1년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 올해로 44번째를 맞았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가치가 점차 무색해져 가는 요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한국신장장애인 부산협회 안규봉 회장을 모셨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 부산협회 회장 안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 협회 좀 생소한데요. 보통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뭐 사지가 좀 불편하거나 그러는데 신장장애인 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12만 명 가까운 신장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1995년도에 협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협회에서 하는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입법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신장장애인들의 꼭 필요한 어떤 법률안 제안과 제출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장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을 또 하나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신장장애인들 합병증 예방 교육 사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 협회하는 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장이라 하면 콩팥을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콩팥병에 걸리면 그냥 저희는 무슨 질병에 걸리면 환자라고 하지, 그 환자가 곧바로 장애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장장애라고 하면은 무엇인지 정확히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 판정을 받기까지 우여곡절을 사실은 많이 겪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유형에 저희들이 뭐 당연히 정부에서 포함시켜 준 게 아니고, 신장장애라 하면은 일단은 정의를 내리면 콩팥이 망가져서 만성적인 어떤 기능 부정의 이런 상태인데, 병하고 장애는 분명히 구분되는 점이 뭐냐면, 병은 고치면 낫는 게 병입니다. 하지만 장애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고칠 수 없는 부분을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 장애인들이 그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또 뇌전증 이런 부분들을 신장장애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투쟁의 결과물로 저희들이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 그 신장장애를 앓고 계시는 투숙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신장장애인들의 등록된 장애인 수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전국적으로 또는 부산 지역에는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부산은 궁금합니다. 지금 10,000명이 넘어서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2만 8천 명 정도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콩팥이 좀 나쁘다고, 그리고 뭐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진료를 받는다 해가지고 모두 다 장애인 등급을 받지는 않을 텐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 말기 신부전에 이르러서 최소한 3개월 이상 그 투숙을 하셔야지 복지 카드가 나옵니다. 복지 카드가 나와야지만이 신장 장애인 그 판정 기준에 부합한 분이라고 보고 2급과 5급. 저희들은 그 2급과 5급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서. 다른 장애인들은 보통 뭐 장애인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해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저희들이 그 투숙하시는 신장장애인 분들은 2급을 달라. 그리고 이식한 그 신장장애인들은 3급을 달라고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급과 5급으로 그렇게. 그럼 5급은 그 콩팥을 이식받은 분들입니까? 네. 투석을 받다가 이식받은 분들. 투석으로 이렇게 신장장애인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다가 본인이 어쨌든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콩팥을 다른 분 공여자가 생겨가지고 이식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장애인 등급에서 탈락하는 줄 알았거든요. 장애 등급에서는 탈락하지 않고 2급에서 이제 심한 장애인에서 심하지 않은 5급으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럼 대개 신장장애인들이
2급이면은 그 혈액 투석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평소 어느 정도 불편을 갖습니까? 아마 수석을 받지 않으면은 곧바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겠죠. 네, 제가 그리고 앞서 그 횟수도 많을 테고 한 번 받을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생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투석을 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그 복막 투석과 혈액 투석으로 나뉘는데 그 대부분은 한 70% 정도 되시는 분이 부산 같은 경우만 보면 한 10,000명 중에 6,5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투석을 하고 있는데 이분 중에서 혈액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한 4,500명 이상, 한 5,0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 그럼 일상생활이 안 되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연령층이 좀 계시는 분들은 그 일자리 구하기가 좀 힘들고 젊으신 분들은 그나마 야간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을 하시고 오후에 야간 투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석을 받아야 목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건강상에 그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회장님네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신장장애인 중에 가장 저연령이 도대체 몇 살입니까? 뭐 만 8세, 9세도 있습니다. 만 8세, 9세도 있습니까? 신장장애라는 게 선천적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개는 보면 거의 한 7가지 원인으로 오는데 크게 보면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뇨병이죠. 당뇨병. 8세, 9세가? 당뇨병은 이제 그 8세, 9세 같은 경우는 기형적인 어떤 신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든지 뭐 어떤 선천적인 부분이 많고 대개 보면은 연령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들은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당뇨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은 투석하시는 그 신장 장애인들 10명 중에 한 5명 정도, 5명, 그러니까 5.5명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5.5명 정도는 당뇨로 인해서 신장 장애를 결국은 기저질환이 당뇨인 셈이다,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10명 중에 한 8명 반 정도가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신장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장 질환과 고혈압, 당뇨가 매우 중요하군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신장 장애인들이 일주일에 2~3번씩 그것도 한 번 투석할 때 서너 시간씩 시간이 걸리면 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생활할 정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생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 지속적인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수입을 창출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장 장애를 앓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최소 한 5년에서 한 7년 이상 지나다 보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을 합니다. 의료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생활비, 의료비는 지출이 되는 데 비해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계상에 노출이 돼 가지고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도 수급자에서 다시 또 재활해 가지고 사회에 복귀해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소득 발생을 해 가지고 그 경제생활을 유지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법규상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기초생활수급자 상태에서 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의료비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비를 삭감을 하거나 안 그러면 탈락을 시킵니다. 지금 의료비는 거의 들지는 않습니까? 본인 부담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 산정특례 그 희귀난치성 질환 그 적용을 받아서 본인 부담은 10%거든요. 10%. 예. 100원이면은 10원만 내신다는 거죠. 네. 10%인데 그거는 투석에 한해서입니다. 투석 이외에 다른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받는다거나 뭐 약을 탄다거나 의료비 지출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담으로 또 그거는 다 작용하고 이제 정상적인 의료보험으로 다 100% 다 내고.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10%도 부담이 가중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 가까이로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장애인 날을 맞아서 지금 가장 시급히 회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봤으면 하는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가장 시급히 달성해야 될 목표 달성해야 할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내부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 그 이승명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국회 지금 상임위 통과해가지고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가 작년에 그 법안 통과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또 재제출을 하게 되는데 정확히 죄송합니다. 정확히 법안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내부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내부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아, 저도 좀 처음 들어봅니다. 그게 상당히 여론화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좀 대수롭지 않게 취급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장 장애인들 포함해가지고 심장 장애인, 장루, 간, 그리고 호흡기 장애, 뇌전증 장애 이런 분들이 전국에 한 25만 명 정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은 그 신체 장애인, 그 지체 장애인을 포함해서 농화장애인, 시각장애인들 위주로 복지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사각지대에 있었고 굉장히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인프라도 거의 그 바닥 수준이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부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호응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널리 좀 홍보를 하고 시급성을 알리고 중요성을 알려가지고 내부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전국 시도에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 내부 장애인 지원센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안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강행 규정으로 임의 규정이 아니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고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는 그런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각 시도에 내부 장애인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 우리 신장 장애인을 포함한 내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 서비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예. 내부 장애인 중에서는 가장 신장 장애인 대표가 활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 장애인들 중에서 그래도 대부분 그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 신장 장애인들 중에서 제가 뭐 개인사를 말씀드리면 저도 단연간 투숙을 하다가 이식을 한 상태고 해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활동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장애인 지원 법률안 그 22대 국회 때 반드시 통과되기를 저희 기원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일반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고 이래 특히 이제 현안이 되어 있는 내부 장애인 지원 복지 이 부분이 가장 잘 돼 있는 해외 선진 사례가 있을까요? 뭐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선진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부 장애인 지원에 관한 제도 자체도 굉장히 열악하고 인제가 그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입니다. 다른 장애인 그 유형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 그 복지 인프라가 제대로 내부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복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상태고 일본이나 유럽 같은 프랑스나 뭐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 가지 그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 탈락 위기에 있는 이런 뭐 소득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는 3년간 유예를 줍니다. 3년간 유예를 줘가지고 일상으로 그 복귀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자택에서 복막 투숙이나 혈액 투숙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처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지원사들이 그 자택을 방문해 가지고 그 투숙, 혈액 투숙이나 복막 투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선진 제도에서 저희들이 배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국내에서는 그 내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한 것 같습니다. 해외 모범적인 그 해외 선진 사례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뭐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그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의료복지는 거의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한 20, 30년 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그 일회 투숙 비용이 의료 수가 지금 고정 수가제에서 지금 변동 수가제로 바뀌지 않고 그 고정 수가제에서 묶여 있는데 지금 14만 6천원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13만 6천 원 할 때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수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겨우 10,000원 올려가지고 지금 한 10몇 년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인 부담 100%였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강제 이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부작용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때와 비하면은 복지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이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얕은 단계에 있다가 그래도 회장님 같은 이제 훌륭한 분들이 장애인 복지 관련해 가지고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 오셨으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뭐 회장님 개인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장님께서는 그 상당히 오랫동안 이 신장장애인 협회 이를 구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장애인 복지,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험소 같은 장애인들 권익과 복지를 위해서 나서신 이유 그리고 얼마만큼 오래 되셨는지 그걸 좀 들려주십시오. 저는 그 한 10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 되셨나요? 제가 그 대학을 객지 생활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계속 그 2차에 낙방을 하고 그 저녁에 그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밤마다 새벽에 공부 끝나고 나서 출출하니까 라면을 먹었는데 아마 그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그 습생을 잘못된 습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고혈압이 방치돼 가지고 결국은 그 신장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에 같이 동병상련하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기로 하셨군요. 제가 그 신장협회장을 맡고 있지만 부산 장애 총연합회 또 당연직 부회장이고 해서 14개 유형의 그 장애인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또 이분들이 그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복지 지원이나 권익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물론 제가 제일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신장 장애인들의 그 지원 사업이지만 그 신장 장애인들뿐만 아니고 다른 그 기타 그 13개 장애인들을 위한 그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그 장애인 권익신장 운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활동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6년도에 이경의 시의원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각장애인이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장애인 복지 개발원장으로 지금 계시는데 그러시군요. 이경의 의원과 힘을 합쳐가지고 2016년도에 장애인 그 콜택시 제도를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6년도에 부산시에서 5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본 예산만 61억 4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한 70억에서 72억 정도로 아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장애인 콜택시의 1년 그 이용 횟수가 한 100만 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용료가 공짜입니까? 아닙니다. 그 본인 부담이 35%고 시 부담이 65%인데 100만 콜 중에서 50만 콜을 우리 신장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숙 가실 때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숙 하실 때 병원 가실 때 그 100만 콜 중에 그 절반 아닙니까? 그 50만 콜을 우리 신장장애인들 이용해 있어서 이 제도는 사실은 뭐 신장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그 투숙 장애인들, 신장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그래서 굉장한 일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집중을 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특히 그 예계리에서 그 예산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계리 소속 시의원들 부단히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어려움을 또 이야기하고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조례가 주 내용이 뭡니까? 그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는 이제 신장장애인 그 복지 관련 여러 가지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장애는 인프라가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각 장애를 예를 든다면 시각 장애인 전용 복지관 있죠. 시각 장애인 점자 도서관 있죠. 시각 장애인 이동 지원 센터 있죠. 그 시설만 해도 한 8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신장 장애인을 포함한 내부 장애인들은 그 사업비 지원은 몇 개는 받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복지 시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 부분하고 기본적인 어떤 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 내용들이 이 그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또 크게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내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제가 두고 있는데 올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부산의 1만 명에 달하는 신장장애인들한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장애인 중에서도 저희들 내부 장애인은 특히 열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시죠. 그 장애라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할 때 간혹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사지가 멀쩡한 분이 무슨 장애가 있노. 사실은 근데 저희들 그 신장 장애인들은 그 외형적인 어떤 그 신체로 판정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의학적 소견으로 그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어떤 그 전해질 검사를 받아보면은 그 굉장히 심한 중증 상태입니다. 거의 그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투석을 하게 되면은 살고 투석을 안 한다는 죽고 죽었다 살았다 이 정도로 그 심각한 그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내부 장애인들, 특히 그 우리 신장 장애인들 요즘은 또 많이 아시더라고요. 워낙 또 신장 장애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 중에 이런 분들이 한두 분쯤은 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어떤 이런 그 복지 분야에 노력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부산시 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안규봉 한국신장장애인 부산협회장님을 모시고 기억의 지속을 꾸며봤는데요.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 소외되어 온 신장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 존중하는 세상, 내일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며 기억의 지속,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